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럼의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의 포럼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앞에 보시다시피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분께서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가장 전통적인 음악 시장인 국내 음악 출판업계의 시장 구조 및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고요. 2부에서는 문화 콘텐츠 홍보와 유통이 중심이 음란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그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창작음악의 글로벌 프로모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한국 창작음악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황, 프로모션 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는 현재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지에서 신진 혹은 기성 작곡가들의 현대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해외의 창작음악 시장 지원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 2, 3부의 발표 후에는 오늘 다루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토론 및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 음악 출판 시장의 구조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현재 국제음악 문화연구소 한국 지부 부장이자 서울장신대 교양학부 교수로 계시는 장은형 교수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장우영 교수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 몸무게가 더 궁금하겠지만 몸무게 신경 썼으면 이 모양도 꼴이 안 됐겠죠. 네. 자, 저는 원래 출판사 분이 발표하셔야 될 분을 제가 나중에 떠맡은, 그렇지만 저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작곡가 분들이 어떻게 지금 출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권함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주로 기악음악에 관련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향음악 작곡가들하고 현재 기악음악 작곡가들하고를 한번 비교해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RISM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쓴소리까지 합해서 작곡가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포인터를 준다 그랬었는데, 예. 국내 출판사가 창작음악을 출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이제 국내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에 이를테면 업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출판을 하고요. 자비량으로 출판하면 이제 출판사에서도 절대로 안 팔리는 곡이기 때문에 보통의 책 경우에는 1000권 정도 출판합니다만 작곡의 경우는 100권 정도를 출판하고요. 그 대신 ISBN을 부여합니다. ISBN이 부여되어야지만 학교에서 그 작품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ISBN이 이제 부여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곡은 출판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출판사가 그것을 출판해서 얻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곡을 작곡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 그러면 물론 작곡가들을 발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출판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출판사는 작곡가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를테면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작권에 대한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물론 이제 오늘의 주제하고는 약간 멀어진 부분이지만 그 음악의 합창 부분의 출판의 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는 주로 미국 작품들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곡들을 발굴하는 것은 전부 지휘자들의 몫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좋은 곡을 하나 발굴을 하면 어느 출판사가 그거를 이제 재빨리 알아가지고 재빨리 그 원래 출판사에 쫓아가서 저작권을 따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그 곡을 출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 루터의 곡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나오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프레스에 가가지고 우리가 A라는 출판사가 존 루터의 곡을 전부 출판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전권을 주십시오. 전권을 줍니다. 꽤 뭐 괜찮은 그런 딜로 전권을 주면 한국에서 팔릴 만한 곡만 출판하고 모든 곡이 출판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존 루터의 어떠한 곡을 연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A라는 출판사에 가서 혹시 출판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출판할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사가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오리지널 악보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성화대가 한양대가 40명은 40개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적법하게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은 두 개가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국내 출판사들이 변화를 했습니다. 우선 다양한 국내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저작권 획득을 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작권 획득을 위해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혹은 그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미국이면 미국 가야지만 되고요. 보통은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셔야 됩니다. 출판사분들이 항상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고요. 혹시 전화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번역 문제는 존재하고요. 비행기표 값은 혹시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내 작곡가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국 작곡가들하고 취향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연주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 작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연가보다도 더 흑인 연가스럽고 미국보다도 더 미국스러운 그런 합창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은 외국에서 연주하기가 아주 창피한 곡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의 곡이다. 외국 사람들이 듣고 그게 무슨 한국 사람이지, 그 사람 아마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냥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가 보지, 국적만 한국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창피한 것이 벌어지고요. 대신 이 사람들이 편곡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도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보다도 더 미국스럽고 흑인 영가보다도 더 흑인 영가스러운 창피한 곡들의 양상 때문에 교음악 작곡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감각도 점점
많이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18세기, 19세기 풍의 곡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주일용의 곡부터 큰 행사용의 곡, 대곡까지 다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창작음악에서는 대곡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모든 대곡은 명곡이든 오페라든 대개 한 번 연주하고 끝나고요. 두 번, 세 번, 요번에 뭐 어느 오페라가 세 번 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예, 보통 이제 큰 곡들이 잘 사람들한테 수용이 안 되는데 교회 음악이다 보니까 영어에서 큰 행사용의 대곡들도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국내외 지휘자들이 많이 호응하게 됐고 이렇게 많은 곡을 연주하고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작곡자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들이 예를 들면 콩쿨 비슷한 것도 부르고 그다음에 곡을 자기한테 내면 출판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인지 이를테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출판사 측에서 봤을 때 이것이 3, 40명 성가대가 꽤 은혜스럽게 잘 할 수 있느냐에만 오로지 거기에만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새로운 작곡가들이 스스로 많이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저작권 관리 부분은 아직 체계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작곡가들이 그 전에 영어로 작곡된 다른 것과 달리 가사와의 일치라든가 혹은 우리 이를테면 감성에 맞는 곡들을 많이 작곡하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지휘자들이 자기네는 오로지 한국 작곡가들만 작품들만 연주한다. 이런 작곡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반 작곡 출판하고 교회음악 출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음악의 경우는 방금 들었으니까 우측에 있는 거죠. 밑에 교회음악의 경우로서 첫 번째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성 있는 작품의 발굴이 아주 심한 경우였습니다. 발굴하지 않고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저작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굴을 취급한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들이 그동안 발굴도 도와주지만 연주를 하는 곡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요. 대신 외국 곡들은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번역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큰 차이는 두 개의 큰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음악협회에서 하는 획기사학장 세미나가 전국의 800개 교회에서 지휘자, 간주자들이 와서 하는 세미나가 있고요. 한국 교회음악 출판사협회에서 하는 서칭 페스티벌이라고 그것도 한 500개 이상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세미나가 한국 창작 교회음악을 서포트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국내 작곡가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시장 자체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국 작품을 연주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계기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주자들은 교회음악의 경우에는 연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서 그들이 곡을 발굴하고 연주했던 것에 비해서 이 일반 작곡가의 경우에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초연을 할 때, 뭐 자기 작곡 발표를 할 때 그때만 하지. 아까도 보셨지만 교향 숙제를 하든 누가 귀곡 독주회를 하든
미국 독재는 온갖 사람 다 오지 않습니까? 사실 온갖 사람이 다 오고 비음악인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음악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실 규명은 이제 좋은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미국에서 독일에서 끝났을 때는 마지막 연주에서 분명히 한국곡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18년을 살다가 왔는데 독일 뉴스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굉장히 정말 몇백 번을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한국곡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 졸업해 주는데 선생님 한국곡 하나 하래요. 구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작곡자한테 직접 연주하는 게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연주자들이 연주할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연주자들과 청중들이 베토벤을 좋아하지 이를테면 김 XY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작곡을 다룰 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것 때문에 마지막에 나가는 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판사와 작곡가의 관계는 이렇게 제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어느 학생이 한국곡을 연주하라고 교수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이 뭔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도서관이죠. 작곡가하고 직접 안 되니까 도서관에 2010년 8월 현재 이런 사람들의 이만한 곡이 지금 서울대 음악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면 이 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또 상당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필사학과하고 대형학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비닐에 쌓여서 이제 되어 있고요. 저 비닐에 쌓여 있는 것은 필사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김 XY의 그 좋은 작품이 출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출판했었어도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필사본에서 맡겨야 되는데 그 필사본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저렇게 그 비닐에 쌓여있고 비닐에 쌓여있는 것을 멀리 있는 사람이 독일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저 복사해달라고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복사 해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RISM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RISM은 소개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데요. 그걸 제가 다 하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좀 줄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RISM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실 필요 없어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상명만 보시면. RISM은 어느 작곡자의 무슨 작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느 작곡자.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이다. 그러면 그 필사본이 있을 경우 어디에, 필사본이 없을 경우에 어느 도서관에 퍼스트 에디션, 맨 처음에 출판된 것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RISM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전체 세계 32개국이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아프리카 배제되어 있고요. 남아메리카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아는 물론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RISM은 non-profit으로 운영됩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돈을 받지도 않는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돈이 들어가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칭한다거나 혹은 그 결과물을 받을 때 전혀 돈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때도 작곡자한테 어떤 돈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전히 어딘가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독일하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스위스 같은 데는 이러한 단체들이 그 뒷돈을 대고 있는 형태입니다. RSM은 두 가지로 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D로 밖에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CD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CD하고 인터넷하고 비슷한데, 이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화면의 맨 밑에 첫 화면 아직 아무나 검색어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어로 여기에 멘델스존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멘델스존이 이제 화면에 나오고요. 그러면 멘델스존을 전부 선택해서 우측에 서치 컴비네이션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시키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하찮은 포로를 입력해서 우측으로 드래그 드롭 시키면 OX에 E 플러스 C라고 적은 후에 Shift Enter를 입력해서 작동하는 서치 콤비네이션을 확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맨 밑에 리설트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냐면 이제 멘델스존 합창곡 중에서 어떤 곡이 어떻게 되어 있고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멜로디만 입력해도 예를 들어서 미미파솔솔파미데라면 G 메이저잖아요. 그러면 B, E, C, D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넣으시면 그것이 주제인 이상 전부 서칭을 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로도 서칭이 가능합니다. 자, 인터넷의 경우 보면 rism.info 혹은 위에 있는 http://opak.rism.info 저희 한국 홈페이지는 rismkorea.info입니다. 한국을 여기에 원하는 작곡가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에스키를 하면 토에스키뿐만 아니라 토에스키와 관련되거나 서로 이름이 혼동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다 표시가 되고 이를 통해서 작품의 진보 없는 작곡가의 진본인지 등이 연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작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표시되고요. 그래서 지금 서칭 리설트로 제가 찾은 것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매트리얼 타입으로 보시면 매너스크립트가 439개고요. 손으로 쓴 필사본이 5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쓴 것이 부분만 있는 것이 1개고 그 다음에 자필 사본인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찾으면 1739년에서 1762년 사이가 1504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더 자세하게 서칭을 파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작품의 장르, 컴포니스트는 작곡자 이름, 나티어로는 작품 관련 연도, 마테리얼 타입은 악보의 형태, 필사본의 자필본이야, 부분자본이야, 뭐 배제중은 악보 편성, 비블리오텍스트 이글은 도서관 표시. 참고로 저희 나라는 도서관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국가랑 계속해서 도서관협회랑 국가랑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그 도서관이 어떤 표기를 해야 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하여튼 뭐 몇백 번 듣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만들기는 3년 지났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만들어서 그 RIS에다 제출합니다. 월요일날 제출하는데요. 3년 동안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다린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그 전체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한테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지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면 ROK, 그 다음에 서울이면 S,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데 광주시는 그냥 G, 대문자고 예. 이제 광주시는 GJ라고 쓰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장신님은 SJ. 그래서 어떤 건 대명사, 어떤 건 소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스펠의 콤비네이션이 하나의 그 시글라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빨리 끝내라는. 이렇게 RISM에 저희 작곡가들의 작품이 올라가 있으면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학생을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작품을 구하든 인터넷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입력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그 돈을 나라에서 좀 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쓴소리 그분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악순환을 깨고 선순환 구조로 바꾸려면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작품을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출판을 하고 출판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까지 또 나오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 구조입니다. 이 세상에 경쟁 구조 없이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고 싸고 괜찮은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작곡에는 제가 솔직한 그 작곡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면 모든 동호회가 그냥 작품 내면 연주를 그냥 합니다. 제가 한번 연주를 맡았었는데요. 어느 작곡 동호회에서 저희 연주단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연주해달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희는 모든 작품을 다 연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작품만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래요. 21곡이 들어왔는데 제가 12곡을 뽑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12곡을 뽑았더니 그 작곡 동호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느 교수님은 단 한 곡도 안 들어가고 어느 교수님은 2곡이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돈을 더 줄 테니 연주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논문을 쓰면 보통 30개 정도를 받아서 그 중에 6개를 게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이것이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작품을 우리가 30개 내서 30개 다 연주되는 그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경쟁 구도는 꼭 필요합니다. 경쟁 구도를 해서 좋은 곡이 필터돼서 세상에 소개되어야 되는 그 구조를 선점하지 못하시면 앞으로 아무리 돈을 쳐넣어도 죄송합니다. 쳐넣는다고 얘기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는 탄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곡가들이 연주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곡가들이 연주를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연주곡을 만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좀 하고 싶고 나의 음악적인 아이덴티티나 나의 문화적인 아이덴티티하고 동질화가 될 수 있는 곡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작곡자가 연주자가 유대관계를 맺어서 어떤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나이가 많으신 작곡자님들은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때 이미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판사는 처음에 제가 시공사, 예술, 뭐 그쪽 다른 출판사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전혀 구조가 좋은 구조가 아니어서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유명한 외국 작곡가를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일단 당신의 그 안에 집어넣고 나중에 한국 사람들 거기다 껴넣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커져라. 아니면 지금 출판계는 전혀 대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좋은 작곡가를 외국에서 구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처럼 좋은 스토처와 좋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 뺏깁니다. 혹은 저에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와서는 대기업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말씀하고는 데이터베이스 형성과 사용은 물론 RISM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입력을 해서 하자는 얘기고요.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뭐 유튜브 작곡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안강노래한 작곡 무슨 일천야 같은 걸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한강노래한 어떤 작곡을 하게끔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곡들 뽑아가지고 100개만 뭐 연주한다든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지 않고서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우리 걸 사람들이 너무 안 해줘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곡이 없어 내지는 우리는 너무 몰라 라는 식의 대답만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깨시려면 방금 얘기한 경쟁도와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